네, 마지막 큐브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구조 현장에서 만난 60대 남성에게 되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데 왜 이리 늦냐라면서 욕설은 물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표현 내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는커녕 폭행을 한 셈이 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 남성이 구조가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응급 119를 이제 부른 상태에서 이송하는 그 과정에서 이 60대 그 남성이 119 대원에게 왜 천천히 갔느냐라고 무작위 이제 폭행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119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그 폭행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서의 판단 자체는 사실상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 60대 남성은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본인이 또다시 그 119를 불러서 예. 지금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소방대원이 그때 폭행을 했던 사람과 동일하다. 예.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그 소방 공무원이 예.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폭행에 대한 즉 소방 공무원에 대한 방해의 혐의로 수사도 직접적으로 시작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예. 어떤 과정에서 구조가 됐는지 이웅혁 교수가 설명을 주셨는데 119잖아요. 예. 응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상황 부르는 건데 병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병원 도착해서 진료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출 거면 119는 왜 출동을 했는지도 참 의문이고 이분은 왜 자취를 감췄다고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9일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중에 폭행이 있었던 것인데 네. 19일에 이렇게 119에 신고가 된 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네네. 이 거리에 누워 있으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119가 출동을 했던 겁니다. 예, 예. 119가 이제 이 환자를 이송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병원을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지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자세를 고쳐서 이 대원을 폭행을 했고 대원이 조금 많이 이제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19일 날은 그렇게 폭행을 한 다음에 병원에 도착해서는 이 남성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폭행 사실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던 이 특사경 쪽에서는 이제 소방특별사법경찰 쪽에서는 예.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사람을 조금 쫓고 있었는데 27일에 한 구급대원이 제보를 하는 겁니다. 네네. 내가 지금 이 119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 사람의 인상착의가 그 사람과 굉장히 동일한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거가 되는 거고 이 검거 과정에서도 이 남성이 이때도 이제 119에 실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탈수 증상이랑 호흡곤란 증상이 일부 있어서 당장에 이제 뭐 구치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이 병원에 그 격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잠깐 구금을 했다가 조금 건강 상태에 호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는 의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의정부 교도소로 이송을 해서 지금 현재 긴급 체포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긴급 체포를 하면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네. 이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 흔치 않은 케이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특별사법경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반 경찰이 있고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한다면 산림경찰이라든가 지금 위생경찰이라든가 특정적인 법률에 국한돼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와 관련된 강제 처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방 관련된 법률을 그 위반을 했을 때 지금 그 소방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소방 특사경인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장점 자체는 신속하게 수사도 가능하고 지금 그 119 그런 그 긴급 차량 안에도 바로 증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보를 해서 구증을 하는데도 그 효과적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르러서는 직접적인 그 압수수색도 그 제주도에서 소방 특사경이 있었고요. 예. 지금처럼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구속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이유 자체는 이와 같이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119 대원을
폭행을 하는 이것 자체에 바로 신속하게 법적인 재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현장에 있고 바로 증거도 있는 소방특서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처럼 드물긴 하지만 예. 이런 사례는 앞으로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재판부에 이제 선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 도주의 우려로 지난달에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선처해달라.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안타깝게도 119 구조 대원들에게는 참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제대로 주고 싶어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는 참 적지 않은데요.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지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벌칙 규정이 이제 2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구조행위나 구급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 형법상의 원래 공무집행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같이 경합범위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형법상의 상해죄 그리고 뭐 모욕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이제 경합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합범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실무에서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결국에 이 피의자들이나 피고인이 이 처벌을 무서워해야지 그래도 좀 이런 행위를 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네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너무 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구급 차량 안에서 그 폭행을 당했다라는 점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거라서 더 죄질이 좋지 않을 텐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119 광역수사대를 설치한 후에 3년간 수사한 일반 구급 활동 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보시죠. 239건 중에 73건이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구급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벌금형이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전례도 필요할 텐데 벌금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의 처벌은 차치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우리 구급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은 잘 마련이 돼 있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고 어떤 점들이 또 보완돼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업무 자체의 그 심적인 충격에 있어서 이것을 치유해주는 조직 내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장비 그 장구 같은 것도 소방 공무원들이 더 최신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과감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혹시 이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무 수행을 하게끔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소방직 공무원이 지방직이었다가 중앙직으로 바뀌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제 심리적인 배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이와 같은 신고에 대해서 구조를 해주려고 온 그와 같은 공무원을 이 피해자가 아닌 그야말로 신고자가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엄청나게 이제 꺾는 이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죄는 아주 엄단을 하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태도 역시 이런 예.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그리고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보호 양쪽 다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가지 사건 오늘 함께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규모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